안녕하세요. 다복공인중개사 이윤주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아파트 매물 소개보다는 제 중개 일기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 15년간의 중개 업무 얘기 중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가끔씩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과 새내기 중개사님과 함께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문득 생각난 이야기는요, 집주인이 잠시 주소를 옮겨달라고 하는데요 라는 얘기입니다. 새로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아직 미등기 상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입자가 입주를 하면서 주소를 옮겨 놓습니다. 그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하기 위해서 세입자에게 잠시 주소를 옮겨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입자는 잠시 주소를 옮겨도 문제가 없을까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럼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해당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또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잠시라도 주소를 옮긴다면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확보된 우선순위, 선순위 권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 대항력을 잃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일은 새로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랍니다. 아직 미등기 상태의 신규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은 신규 아파트 미등기 상태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주소 이전을 해준다는 내용을 반드시 특약사항에 명기합니다. 특약사항에 명기했다면 세입자는 계약서대로 잠시 주소를 이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특약사항에 명기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청을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꼭 특약사항에 명기를 해드렸는데 전 딱 한 번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답니다. 임대인도 잘 아는 지인이었고 임차인은 두 번째로 저희가 계약을 해드리는 고객이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대출 실행을 한다고 집주인분이 주소를 빼달라라고 말씀드린 것이 오해가 생기게 되었답니다. 우리말은 아와 어가 다르다고 하던가요? 대출 실행을 할 때에 은행 법무사가 등기 들어가기 전에 세입자에게 주소를 옮겨달라 했으면 되었을 텐데 세종시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집주인의 대출 비율도 높지 않고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이었기에 등기가 먼저 나버렸더라고요. 이미 등기가 나버린 집에서 주소를 빼달라니 기분이 엄청 엄짠해서 서로가 마음고생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은행이 2순위라도 1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무난하게 주소를 옮기지 않고 그냥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설명을 했었건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괜스레 저까지
두 분이 고객과 멀어지게 되고 말았답니다. 마음이 아팠던 경험이었어요. 이러한 경험으로 새내기 공인중개사들에게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계약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챙기라고요. 임대인과 임차인님들도 공인중개사 어렵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재산을 제 것 마냥 소중히 아끼는 공인중개사랍니다. 자, 세입자는 일시적으로 주소 이전을 해서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시적 주소 이전에 동의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대해 특약사항에 기재해 주는 게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소액의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최악의 경우 전세금 보호받는데 위험 수준의 금액인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의 합계 금액이 시세의 70%를 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담보대출 예정금액을 명시하는 게 아주 좋답니다. 또 세입자는 잠시 주소 이전을 했더라도 최대한 빨리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안전합니다. 새내기 후배 공인중개사님들 그동안 자격증에 도전하느라 공부 열심히 하셨죠? 이제부터는 실전에서 남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중개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세요. 지금부터 다시 공부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저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